안녕하세요. 파이혁명입니다. 파이코인은 비트코인에 못다한 꿈을 이루어낸 암호화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소셜체인 디지털 커런시입니다. 오늘도 파이팅하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원탁회의가 미국 암호화폐 정책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의 발언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월 12일 있었던 회의는 자산의 온체인 토큰화, 전통 금융과 디파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개회사, 환영사를 약 1시간 정도가량 하고 관련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두 패널로 나뉘어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패널에서는 금융의 진화, 자본시장 2.0에 대한 내용이었고, 신시아 로 베셋,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 운용 총괄, 최은하, 나스닥 부사장, 윌 가이어, 인베스코 자본시장 부문 대표, 샌디 콜, 플랭클린 템플턴 선임 부사장, 로버트 미치닉, 블랙록 디지털 자산 부문 총괄, 크리스틴 모이,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파트너, 조니 라인쉬, 토크나 자산연합 전무이사, 크리스턴 사벨라, 미국 예탁결제원 매니징 디렉터 겸 부총괄 법률 고문, 알렉스 조조스, 슈퍼스테이트 법률 총괄이 참석하여 여러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 패널에서는 토크나의 미래에 대한 내용이었고, 힐러리 앨런, 아메리칸 대학교 워싱턴 로스쿨 교수, 진 호프만 주니어, 치아 네트워크 CEO, 요한 케르브라, 로빈 후드 크립토 총괄 부사장, 켈리 에인 메디슨, 디지털 에셋 최고 사업 개발 책임자, 시드 파월, 메이플 파이낸스 공동 창업자 겸 CEO, 조지아 퀸, 시큐리타이즈 최고 법률 책임자, H 조슈아 리베라, 블록체인 캐피털 운영 파트너 겸 총괄 고문, 안젤라 월치 법학자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회의 내용이 꽤 길었기 때문에 오늘은 패널 1에 참석한 인사들의 발언 내용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 가이어 인베스코 자본시장 부문 대표는 토큰화를 통해 투자 기회와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토큰화를 활용하면 부동산, 예술품 등 비유동자산의 지분화를 통해 더 많은 투자자층이 소액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또한 토큰화 기술이 전통 금융상품의 거래 효율을 높여서 결제 지연이나 중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런 이점들을 현실화하려면 자산의 가치 평가 방식, 수탁 및 회계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관점에서는 토큰화된 자산이 기존 금융 환경과 어떻게 조화될지가 중요하며, 규제가 명확해진다면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시아 로 베셋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 운영 총괄은 대형 자산 운용사의 관점에서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와 보호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델리티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기존 금융의 핵심 원칙, 신탁 의무, 위험 관리 등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청산의 효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개선이 규제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토큰화 기술이 도입되면 거래 투명성과 속도 향상 등의 이점이 있겠지만 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은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은하 나스닥 부사장은 토큰화가 거래소 인프라를 현대화할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기술로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져 시장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맞춰 현행 규제체계의 정비 필요성도 지적했습니다. 기존 법규가 실시간 결제나 탈중개화된 거래를 상정하지 않는 만큼 규제 당국과 업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나스닥의 사례를 언급했는데 나스닥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비해서 추진해온 기술 이니셔티브들을 언급하면서 전통 거래소도 새로운 시장 환경에 발맞춘 혁신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토큰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시장 인프라의 신뢰성 확보와 글로벌 정합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샌디콜 플랭클린 템플턴 선임 부사장은 플랭클린 템플턴이 직접 경험한 토큰화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예컨대 플랭클린 템플턴이 일부 펀드의 지분을 블록체인상에 발행해서 펀드 투자 내역의 투명성 향상을 도모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실시간 감사 및 유통관리의 효율을 증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토큰화가 자산 운용 비즈니스 지형을 서서히 바꾸고 있다고 하면서 젊은 투자자들은 전통 금융보다 디지털 자산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들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서 토큰화의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호환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펀드 지분이 전통적 은행 브로커리지 채널을 통해서도 원활히 거래되고 보관될 수 있어야 되고 이를 통한 표준화와 업계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로버트 미치닉 블랙록 디지털 자산 부문 총괄은 토큰화가 시장 인프라의 차세대 변화라는 블랙록의 관점을 대변했습니다. 실제로 블랙록 레리 핑크 CEO가 차세대 증권시장 혁신은 증권의 토큰화다 라고 밝힌 바 있음을 인용하면서 거대 자산 운용사들도 이 흐름에 주목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토큰화로 채권 발행 및 유통비용을 절감하거나 결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혁신이 실현되려면 기존 금융 인프라와의 접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 토큰이 등장하더라도 이를 기존 예탁결제원이나 은행 시스템과 연계해야 하고 상호 운영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유동성 단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치닉 총괄은 규제 당국의 발빠른 승인과 명확한 정책적 신호가 있다면 업계에서 이미 준비된 기술을 가지고 빠르게 혁신을 구현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토큰화의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촉구했습니다. 크리스틴 모이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파트너는 대체 투자 시장에서의 토큰화 활용 사례를 언급했는데 아폴로가 사모 신용 상품을 블록체인에서 토큰화해서 더 넓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토큰화가 자본 조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사모펀드 지분을 토큰화해서 자격을 갖춘 개인 투자자들도 소액 단위로 투자할 수 있게 되면 투자 저변이 확대되고 유동성 제고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내부 운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유용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복잡한 계약 관리나 정산 작업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동화해서 운용사와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 감소 및 실시간 보고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혁신을 추진하면서 법률 준수와 리스크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규제 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틴 모이 파트너는 전통 금융의 엄격한 프로세스와 신기술의 융합이 가능함을 보여준 지금이 정책 입안자들이 제도적 뒷받침을 해줄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니 라인시 토큰화 자산연합 전무이사는 업계의 공동 노력과 표준화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예로 들어서 전통적인 사모대출 거래에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약 14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성공적으로 토큰화했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토큰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실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혁신을 지속 가능하도록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에 업계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TAC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TAC 회원사들은 서클, 코인베이스, 아이브 등이 있는데 이들이 모범 사례와 표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규제 당국과의 대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 부재가 미국 시장에서 토큰화 확산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면서
업계가 스스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 기준을 마련 중인데 정책 당국도 이를 참고해서 제도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라인시 전무이사는 토큰화를 통한 시장 투명성 향상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블록체인상에서 자산을 거래하면 실시간으로 거래 정보가 공개돼서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면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규제 혁신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크리스천 사벨라 DTCC 매니징 디렉터 겸 부총괄 법률 고문은 토큰화로 인한 거래 호출입 변화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는 블록체인 기반의 즉시 결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면서 기존 중앙 청산, 예탁 시스템의 역할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즉, 토큰화 증권이 실시간으로 P2P 결제되면 DTCC와 같은 중앙기관의 전통적 청산, 결제 기능이 축소되거나 변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변화에는 장점과 리스크가 공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즉시 결제는 결제 위험 감소의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래 상대방 위험 관리를 위한 청산소의 멀티래터럴 네팅 효과가 사라져서 유동성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현재 금융시장은 대규모 거래 처리량과 안정성을 오랜 기간 동안 입증해 왔는데 새로운 블록체인 시스템도 동등한 수준의 신뢰성과 복원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벨라 이사는 DTCC가 분산 원장 기술에 대한 연구와 시범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소개하면서 업계와 규제자가 함께 이행 단계별 리스크 평가와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토큰화와 기존 인프라의 통합은 가능하지만 단계적 검증과 글로벌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알렉스 조조스 슈퍼스테이트 법률 총괄은 기존 규제 틀 안에서 혁신을 이루는 규제 친화적 토큰화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슈퍼스테이트사가 SEC에 정식 등록된 토큰화 펀드를 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인 사례를 언급하면서 규정을 준수하는 토큰화도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행 법규 내에서 토큰화를 구현하려고 할 때 직면했던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공유했는데 예컨대 토큰 자체를 증권으로 간주하여서 공시, 보고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문제, 디지털 형태의 주주 명부를 인정받기 위한 트랜스퍼 에이전트 등록 이슈 등을 꼽았습니다. 조조스 고문은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혁신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투명한 정보 공개로 신뢰를 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슈퍼스테이트의 토큰화 펀드들이 수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히면서 이러한 노력이 전례를 만들어서 업계 전반의 토큰화 프로젝트 로드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큰화된 증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통 금융과 신규 플랫폼 간의 가교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법, 기술, 사업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서 해결책을 찾아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기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원탁회의의 패널 1 참석 인사들의 발언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패널 2 참석자들의 발언도 소개하고 시간이 된다면 전체적인 요약 및 시사점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는 혁명이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동하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